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지금 이 한국 방산 무기가 정말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방공 무기 천궁이죠. 그 천궁마저 지금 유럽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이 바로 모스크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발트 삼국 중에 하나죠. 에스토니아. 그 에스토니아가 이 천궁을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무기 천궁 어떤 연유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FA-50을 구매할 뻔했던 이 아르헨티나, 한때는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던 부국이었죠. 아르헨티나가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면서 이 전투기를 전혀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콜롬비아가 쓰다 지금 버릴 것 같은 그 이스라엘제 크피르, 그걸 주워다가 좀 개조 개량해서 갖다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FA-50이 아르헨티나에게 팔릴 뻔했다가 못 팔리게 되는지,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교육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이렇게 단신 보겠는데요. 슬로베니아죠. 슬로베니아 과거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슬로베니아에 독일 폭서 장갑차, 아주 비싼 장갑차인데 이거 45대 도입 계약을 했다가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취소한 이유가 뭔지 보겠고요. 미국의 프리즘 미사일이죠. 에메랄레스, 하이마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 대신 들어가는 더욱더 사거리가 길어진 미사일인데, 이거 내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그리고 사거리도 500km가 아니라 1000km까지 느린다 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들어갑니다. 슬로베니아가 독일과 체결한 3억 4,300만 유로 규모의 복서 차륜형 장갑차 45대 도입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장갑차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복서의 결함과 리투아니아에서 불거진 문제점, 그리고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되었는데, 유럽연합에서의 독일의 입김 덕에 수출 호조를 보였던 복서의 거품이 꺼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독일이 이스라엘로부터 에로3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미국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독일과 이스라엘이 요청한 에로3 거래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나서서 독일과 미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니미츠 항공모함의 승조원용 담수 탱크에 항공유가 유입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 해군은 꼬박 사흘간의 수리를 통해 누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니미츠함에 대한 퇴역 압박이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배치된 미국군의 주력 중거리 대전차 무기 BGM-71 토우 미사일이 50년 만에 교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미국군이 토우를 대체할 신형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고 주요 기성품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군이 에이테킴스 후속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술탄도미사일 프리즘이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500km의 기본형이 내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고, 현재 개발 중인 개량형은 당초 알려진 700km보다 더 길어진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복서 차륜형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치고 덩치가 크고 우람합니다. 덩치가 큰 이유는 방어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 기본형인데 더 방어력 빵빵하게 완전히 그냥 이 증가 장갑을 더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슬로베니아는 기본형을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 100억이 넘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105억에 달하는 대당 가격,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이전은 또 안 되고 직도입만 되고, 또 그러면서 납기는 또 아주 늦고, 그러면서 지금 리투아니아가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결함이 마구마구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다른 거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이 이 정도 어떤 그 능력의 차륜형 장갑차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요즘 같은 분위기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차륜형 장갑차가 있으면 복서 그거 말고 이거 하세요 라고 하겠는데,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K808이나 K606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능이 저가형, 초저가형 그런
장갑차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경쟁 모델은 아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뭐 가격이 좀 우리가 더 싼데 좀 컨셉이 더 달라서 그렇지, 우리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그게 차라리 이거보다 훨씬 나은데, 물론 그건 이제 궤도형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독일이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실력이 또 그들의 성능에 비해서 너무나 비싼 가격이 시장으로부터 점점 평가를 냉혹하게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잘 됐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에로우 1 그리고 에로우 2, 에로우 3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에로우 3는 뭐 더 그 고고도 방공 체계인데 사거리가 무려 1500km,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SM3 정도 되는 그런 위상이에요. 그리고 에로우 2가 사드 정도 되는 위상이고, 그런데 독일이 이스라엘로부터 에로우 3를 도입해서 자기네들 방공을 완전히 광역 방공을 하려고 했는데 1500km 사거리니까 다 되죠. 그런데 미국이 스톱, 그거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이 에로우를 개발할 때 에로우 1, 2, 3 다 그래요. 한 80% 정도의 개발비를 미국이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우를 살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 허락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 야, 그거 말고 그거는 이스라엘, 중동에서 이스라엘 지키려고 우리가 돈 대줘서 만든 거지, 우리 미국의 이 경쟁자가 되도록 해준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 사고 싶으면 우리 사드 사, 아니면 이지스 어쇼 그거 독일에 갖다 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은 이제 뭐 미국하고 요즘 이 앙겔라 메르켈 시절에 완전히 탈미하고, 그리고 유럽군을 따로 만들자, 뭐 우리가 지금 나토 지원받냐, 우리가 왜 나토의 지위를 받아야 되냐, 미군 지위를 왜 받냐,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 미국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던 차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요즘 다시 느끼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야, 뭐 자꾸 탈미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사드 사, 아니면은 이지스 어쇼 사, 그거 싫으면 니들이 그냥 따로 개발해 라고 나섰습니다. 과연 독일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요즘 뭐 독일 하는 행보 보면 고소하기만 합니다. 자, 니미츠급 항공모함 지금 10척이 있죠. 그 중에 9번째 항공모함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제 7함대 항공모함이 부산에 왔는데, 그 첫 번째 항공모함이 바로 니미츠함인데 오래됐죠. 근데 이 니미츠함의 담수 탱크에 기름이 들어와 버렸다, 항공유가 들어왔다. 그 담수 탱크로 밥도 해먹고 또 물도 먹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 담수 탱크에 기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사흘 동안 열심히 세척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쓴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미 해군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발표한 이유는 뭐냐, 이거 우리 도저히 못 쓴다. 그래서 원래는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2025년에 퇴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사정이 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퇴역을 연기시키는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 해군은 그래, 퇴역이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올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그거 두 척 동시 발주하자. 지금 안 그래도 이 항공모함 사정 어려우니까 두 척 동시 발주하면 지금 이 어려운 이렇게 정말 열악한 거 퇴역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척 동시 발주하면 가격도 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미 해군이 계속 그 여론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성 차원에서 봐라, 이런 고장도 일어난다, 니들 같은 기름 섞인 그 물 먹겠냐, 이런 그런 홍보 같습니다. 미국군이 토우 대전차 미사일 쓰죠. 우리 한국군도 많이 쓰죠. 그걸 대체하는 지금 사업에 착수했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 우리 또 한국 해병대나 뭐 여기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크 미사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우는 뭐 정말 찔찔 삘삘삘삘 이렇게 날아가죠. 아주 빠르게 그냥 날아가는 미사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 육군 그리고 미 해병대들이 쓰는 하이마스에 들어가는 미사일이죠. 하이마스에 미사일 넣을 때 에이테킴스 한 발 들어가는데 이 프리즘 미사일은 두 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에이테킴스는 최대 300km 날아가는데 프리즘은 최저 500km. 그리고 지금 개량하고 있는 개량형은 1000km. 이렇게 해서 일본 규슈에서부터 오키나와 제도,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해서 이 해안에 있는 도서 지역에 이 수송기에다 싣고 가서 하이마스 딱 내려서 프리즘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해군을 이 육군과 해병대가
봉쇄하는 다영역 작전이라는 그 개념을 지금 미국이 세웠는데 그 다영역 작전의 해군 육군의 해병대 육군의 펀치인 이 프리즘이 이제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거리도 1,000km로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도 MLRS 있죠.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사게 되면 몇 발 정도 상징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주변국이 상당히 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예산안 6억 8,400만 달러, 한화 9,610억 원을 확정하고 의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FA-50 도입 시도 좌절 이후 JF-17이 사실상 유력한 후보가 되었지만 아르헨티나 공군의 강한 반발로 전혀 엉뚱한 기종이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가 호르헤 타이아나 국방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아 미화 6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9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현재 아르헨티나 공군이 보유한 공중급유기와 호환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링크와 자체 방어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된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10년째 현재 진행형인 아르헨티나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노후화가 극심한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23대를 대체하기 위한 다목적 전투기 구매 사업으로 그동안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었지만 영국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FA-50과 인도의 테자스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해당 기종에 탑재된 영국제 부품의 수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뜻을 접어야 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대안으로 러시아제 미그-35와 중국, 파키스탄 공동 생산 제품인 JF-17 블락3를 검토했지만 각각 정부와 공군의 반대가 심해 어느 기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그-35를 선정할 경우 미국의 캐사 제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공군은 정부가 추천하는 JF-17의 신뢰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JF-17의 엔진 공급사도 미국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서 이들 두 기종 모두 후보 기종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미국 정부에 소량의 F-16 전투기를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스라엘과 접촉해 중고 크피르 전투기의 현대화 버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영국과 혈맹 관계인 미국이 F-16을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크피르 전투기가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과 접촉해 이스라엘이 보관 중인 중국 크피르 기체와 콜롬비아 공군이 곧 도태시킬 크피르 C-10 기종을 크피르 블록 60 버전 또는 크피르 NG 버전으로 개량해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르헨티나 한때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도 뭐 노래도 아시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래서 뮤지컬 에피타 같은 이런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뮤지컬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그 아르헨티나의 몰락. 그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투기는 미국제 A4 스카이호크 공격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23대 남아 있는데 운영하면 할수록 자꾸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난 그 정부 때 우리 FA-50이 선정되었었어요. 선정됐는데 영국이 스톱 잠깐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우리 FA-50 전투기 사출 좌석이 영국제예요. 그리고 랜딩 기어 일부 부품 이런 게 이제 영국제인데 아니 아르헨티나는 우리 적국인데 영국 입장에서 포클랜드 전쟁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포클랜드 제도 아르헨티나 이름은 말비나스 제도 그 섬과 이 섬들의 제도를 두고 서로 간에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적인데 거기다가 한국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 허락 안 받고 그걸 판다고?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FA-50은 못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 사출 좌석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뭐 한 12대 팔려고 사출 좌석 개발하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그 포기. 그래서 한국은 이제 끝. 그래서 중국의 JF-17을 하려고 했는데 그 JF-17에도 영국제 사출 좌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은 그럼 우리 중국제 달아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JF-17에 러시아제 RD-93이라고 하는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RD-93 엔진이 미그 29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엔진을 집어넣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제 엔진은 절대로 신뢰가 안 가서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JF-17도 끝. 그리고 미그 35, 러시아가 우리 거 사라. 그 미그 29의 현대화 버전이죠. 그런데 그거는 뭐 자체가 그냥 미국 제재니까 그건 또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게 그러면 당신네들이 F-16을 우리에게 소량 파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팔겠습니까? 영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크피르, 그걸 사겠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중고로 몇 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고 콜롬비아가 우리 FA-50, 한국 FA-50 도입하고 그러면 이제 퇴역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가서 현대화 개량해서 갖다 쓰겠다. 야, 아르헨티나가 콜롬비아가 갖다 버리는 걸 쓴다고요? 이야,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이 좌파 파퓰리즘 정권들 자꾸 집권하면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 꼴 나는 겁니다. 그거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들 좌파 집권 자꾸 하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국가에서 자꾸 퍼주는 거 이거 절대 공짜 아닙니다. 결국은 후손들이 거지로 살게 되는 티켓입니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전투기도 한 게 없어가지고 콜롬비아 같은 그런 나라 쓰고 수십 년 쓰고 버리는 그 전투기를 개량해서 쓰겠다. 이런 안까지 나올 정도니까 참 기가 찹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마주보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 에스토니아가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신형 방공 시스템들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우리나라 천궁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사실상 나토 동맹국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방공 능력에서 탈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사업에 착수했다고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위투자센터 ECDI가 현지 시각 9월 22일 밝혔습니다. ECDI는 정부가 방공무기 구입을 위한 예산 배정을 확정했으며 2022년 4분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023년 1분기까지 도입 계약을 체결해 27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ECDI는 이번에 도입할 중거리 방공 시스템은 중장거리 방공 레이더와 여격 시스템, 최소 30km 이상 거리에서 적의 항공기와 무인기, 미사일, 대외 탄약을 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현재 7개국의 방공 시스템 제작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작은 영토를 감안해 한 개 포대 규모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입찰에는 미국의 팩3, 영국의 스카이세이버, 노르웨이의 나쌈, 독일의 아이리스-T, SLM, 프랑스의 샘T, 이스라엘의 바락8과 함께 우리나라의 천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팩3는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지만 가격과 절충교역 문제, 에스토니아가 요구하는 2024년 초도분 인도 조건을 맞출 수 없고 영국의 스카이세이버는 한 개 세트 가격이 2억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4천억 원에 달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나쌈3는 수출 실적이 없고 독일의 아이리스-T, SLM은 사거리가 너무 짧으며 프랑스의 샘프티는 에스토니아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인접국 폴란드의 천궁 도입 구상에 맞춰 천궁을 함께 도입하거나 이스라엘의 바락8을 가장 유력한 대상 모델로 올려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토니아 군에서는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천궁이 나토 최전선 에스토니아의 주력 방공무기로 대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토의 가장 동북쪽에 있었던 나라죠. 지금이야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더 북쪽에 나토가 있는데 그러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간 바로 그 입구 그 핀란드만 그 길을 딱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에스토니아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인구 한 25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구 250만에 뭐 1인당 국민소득 한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뭐 한 대구시 정도의 그런 인구와 능력 이 정도 가지고 뭐 공군 운영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공군도 없이 그냥 나토에서 와서 파견 와가지고 초계 돌아주고 방공해주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는 과거 구소련제 23mm 기관포 그리고 미스트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공군을 좀 가지고 싶다. 그리고 방공 무기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팩3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언제 받을지도 지금 뭐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스카이7은 더욱더 비싸고 그리고 이 프랑스 거는 뭐 사거리가 너무 짧고 뭐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한국의 천궁 이스라엘의 바락 8 이게 제일 좋다. 이스라엘 바락 8이 참 좋기는 좋은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맞춰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의 천궁이 매력적인 건 바로 인접해 있는 폴란드가 뭐 인접은 안 했지만 좀 바로 근처에 있는 폴란드가 천궁을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그럼 폴란드하고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하면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에스토니아가 공군 전투기도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공군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FA-50하고 천궁하고 패키지로 좀 싸게 줄게. 조건 좋게 해줄게. 물론 천궁 만드는 회사와 한화 디펜스 그리고 또 이 FA-50 만드는 카이하고는 다른 회사지만 그래도 우리 방사청에서 조율 좀 해서 싸게 해줄게. 그래서 한국 방공 패키지로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라는 이런 제안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바락하고 딱 지금 결승전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우리 방사청이 FA-50하고 패키지를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천궁은 4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탄도탄 요격 능력도 부여해 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자, 이런 거 계속 홍보를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계속 이런 우리 한국 방산의 승승장구 소식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